이영현 본부장님이 처음에 저희 경기도에 부임하셨을 때 소방조직 내에서조차도 제가 하는 저 액티비티를 저 월드스탠드 전 세계 선진국에 산다 그러면 다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서 받아야 되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것들을 이영현 본부장한테 중간관리자 그룹에서 굉장히 나쁘게 보고를 해서 이영현 본부장님 회의 속상해서 이영현 교수님이 실제 이게 이국종의 개인 택시야 하지 말라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굴러갑니다. 아니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런 걸 많이 보시고 아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권은 여기 뒤에 서 계신 여기 기자분들, 언론인,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인해서 인스펙션에도 받고 계속 서베일런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그런 조직에 노출되어 있는 관료 조직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런 일을 하고 다녀도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여기서 아무리 행정조직을 좋게 만드시려고 해도 그걸 실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인적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핵심 가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으면 전혀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구급대원들과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구급대원분들이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닿지가 않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타임테이블 한번 보십시오. 17시 27분에 출동 요청이 오고 이루어진 탑승을 한 5분, 5, 6분 내에 하고 환자를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곧장 태우는 게 한 20분. 그리고 병원에 다시 돌아오는 게 25분 걸리죠. 그렇죠? 이 프로토콜을 보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번에 북한군 환자가 넘어왔을 때 미군들이 저희 병원에까지 더스토프 팀이 미 육군 의무 항공대가 타고 헬기를 이송해 오는데 23분 걸립니다. 23분. 그리고 저희 병원에 도착해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방으로 올라가는데 응급처치 다 끝내고 치열 4개, 피 4파인트 주고 기관 삭관하고 하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판문점에서부터 수술방까지 들어가는데 딱 1시간 걸린 겁니다. 그런 플로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북한 환자만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환자는 그냥 평범한 한국의 노동자지만 그런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 레벨의 치료 수준을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새로 부임한 신임 본부장한테 보고를 할 때 나쁘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없는 패러다임을 지금 기존에 어떤 이번에 뭐 제천 지난번에 찜질방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병원 이러면서 계속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슈가 될 때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단지 크게 터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한국 사회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리셋해서 가지 않으면 진정성 있게 리셋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위에서 청와대에서 아니면 세종청사에서 아니면 여의도에서 적폐청산하자고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자기 손에 피를 발라가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행정조직, 관료조직 그리고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건 거대한 무슨 뭐 얘기를 거대하게 해서 무슨 적폐다 뭐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들이 보고선상에서 굉장히 아주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전문 방향으로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조직적으로 방해할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트는 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몸에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쇠꼬챙이 이런 걸 갖다가 나쁘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온 게 동료로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동료로서 협업자로서 왔습니다. 전 소방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2011년부터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비행을 합니다. 여기 소방 간부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비행해서 같이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비행한 분들 저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주한미 의무사령관입니다. 제가 그때 2003년에 미국에서 왔을 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미군들만 비행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소방대원들조차도 그 누구도 제가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 근데 여기 미군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군 병사 데려온 것도 이 미군들입니다. 더스토프 팀들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같이 비행했습니다. 진정성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늘 제가 약간 여기 늦게 온 것도 바로 이 팀들이 오늘도 들이닥쳤습니다. 인스펙션 팀입니다. 인스펙션 팀. 미국 백악관에서 온 인스펙션 팀이 오늘 오전에도 저희 병원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사정 고지가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희 병원 로비에 와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드릴을 걸 테니까 몇 분 내 헬기가 날아오는지 몇 분 내 환자를 이송을 완수하는지 보겠다고 미 백악관, CIA,
화이트하우스 메디컬 유닛에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 병원을 한마디로 털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냥 들이닥쳤습니다. 그냥 시험 노티스 하나 해주고 오늘은 그나마 나온 겁니다. 어저께 제가 미리 알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은 로비로 그냥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진짜 현장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현장에 통보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수석부장을 보내셔가지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조직 일체성, 방향성을 가지고 잘 잡는다 그래도 그게 실제로 끝까지 그 방향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걸 누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교육 과정에 있어서 우리 소방의 교육 체제나 그런 것들이 사실 소방 내에서 아실 겁니다. 그 간부에서 간부 후보생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과정하고 현장 대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소방 내에서도 개선해야 될 그런 방법, 개선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포인트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미군이 강화한다는 그 평가를 가장 받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군 육군 장성들의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13%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여기 소방 고위 간부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저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간부 출신에서 간부 출신들하고 평대원들하고 괴리감을 줄여야 됩니다. 평대원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많이 되고 섞여야 되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또 오는 차이들 그리고 간부 출신하고 평대원들이 느끼는 그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뿌리 있게 박혀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간부 출신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중앙구조 단장을 만났을 때 아니면 특수대원 단장을 맡았을 때와 그게 자기의 마지막 임기가 돼서 오는 분들이 맡았을 때 그러니까 평대원 출신들이 그 진급해서 맨 마지막 임기로서 어떤 포지션을 맡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냥 간부 출신 분들이 이렇게 승진자리로서 진급자리로서 그 어떤 포지션을 맡았을 경우에 있었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 조직을 이끄는 그 단위 유닛을 이끄는 그게 얼마나 다른지를 실제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 어떤 그 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개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통합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활자로 남기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다 활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객관적 팩트는요. 저희가 소방에서 객관적인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해군의 비로공함 LST입니다. 제가 타고 비행하면서 제가 그냥 헬멧 보고에서 찍히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타고 비행하는 미국군 일망공대 더스트 블랙호크에서 우리 해군의 제일 작은 LST에 이 함정에 헬기가 내려앉는 거 지금 막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전에 헬기가 그냥 내려앉아 있습니다. 여기. 근데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 육군 항공대도 대한민국 육군 항공대는 단 한 번도 해군 함정 이렇게 작은 해군 함정에 내려앉은 적이 없습니다. 큰 데만 내려앉았습니다. 안전하게. 온갖 5만 가지 이유를 대서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유를 댈 때 의원님들께 아마 그럴 겁니다. 안전 규정, 안전, 위험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이나 그런 걸 빙자해서 실제로 이건 지금 미군들이거든요. 주한 미군들도 뻥뻥거리고 대한민국 해군 항모에 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이렇게 작은 함정에 아무나 내려왔는데 대한민국 육군은 정작 앉지를 않습니다. 작은 함정에는. 제가 이 왜 예를 드냐면 한국 사회가 다 이렇습니다. 5만 가지 이유를 대서 어떤 저희가 한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 사회로 가려면 패러다임을 깨고 한번 나가야 되는데 5만 가지 이유를 대서 의원님들께 안전이나 여러 가지 5만 가지 이유를 대서 핵심 가치에 접근하는 걸 차단할 겁니다. 분명히 차단할 겁니다. 5만 가지 이유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되면 가지를 않습니다. 미군들은 하지 않습니까? 안전규정이나 이런 걸로 치면 미군들도 여기 앉으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하기 때문에 미군들은 패러다임을 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창피한 건데 보십시오. 그냥 녹화된 겁니다. 지금 뭐 하냐면 파일럿 비행 안 하겠다 내려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환자들이 바다에 막 뛰어들고 있대요. 아니 근데요. 저체온증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저희 현장에 행실이 크게 해봐요. 본인도 크게 해보세요. 필요가 없다고 현지 상황이 끝났다고 홍보를 갖다 써주고 현재 홍보를 드려버려 잠깐만요.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게 만드시고 아무리 법과 제도를 좋게 정비하셔도 아니에요. 환자들이 바다에 막
막 뛰어들고 있대요. 아니 근데요. 저체온증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저희 현장에 헬기들이 헬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헬기 상황이 끝났다고 홍보를 받았어요 지금. 일단 홍보를 드려보세요 잠깐만요. 근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기상이 안 좋으니까 지금 겨우 들어왔어요 지금. 일단 말을 해보세요. 이분이 나쁜 분일 것 같아요. 저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영 비행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상미 기장이 지금 또 출동 안 하려고 지금 여기서 헬기 지금 시켜놓고 얘기고 있다고 이쪽으로 아예 올 수 있냐고. 송승원 씨가 그러면 이쪽으로 아예 모시고 오게. 여기 헬기 시켜놓고 이 상태로 못 가. 씨발 이 이상이 안 오면 어떡해. 가야 돼 오늘. 빨리 전화 좀 해봐. 현장에서 이런 저항감 같은 거 어떻게 아실 건데요, 의원님께서 여기서. 실제로 패션을 모르실 건데요. 네. 패션 가치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그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마무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지금 제가 비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강북의 거점, 우리 소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오늘 너무 이 항공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도봉소방서고요. 서울 그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도봉소방서고, 도봉소방서에서 여기 소방학교도 지금 같이 여기다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도봉소방서 위에 이 H자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건물 위쪽에 H자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H자. 소방서 위에 있는 H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강북에 있는 주민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강북 지역에 파고들 때 이쪽 헬기장을 이용하고요. 환자 이송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심 헬기장이라고요. 저 헬기장 지금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조직 내에서, 이 교수님, 저거 없앴습니다. 이제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저기 없고, 저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둘 다 핑계를 대죠. 소방에서는 여기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넣는데요. 저한테는 민원 넣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한다고 전화해가지고 관계 주민들이 막 쌍욕하고 끊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그렇잖아요. 소방에서도 여기 소방에 우리 간부분들 다 와 계신데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민원 같은 건 돌파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파를 못 하십니까? 소방도 돌파를 하려는 의지가 진짜 있는 건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이 그 의원님실이나 그런 데다가 민원 넣었거든요. 시끄럽다고.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사회에서 응급구조 소방 헬기들이 비행한다고 그걸 민원 넣으면 그걸 정치권에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둘 다 문제입니다. 소방은 그러니까 주민들 핑계대고 정치권 핑계대면서 이 헬기장을 없애버렸고요. 이 헬기장 없애버리고 이 H자 마크 이 헬기장을 갖다가 중난천에다 갖다 놨어요. 개천에다가. 여름 내내 비가 오면은 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써요. 헬기장도 아니라고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한국 사회가. 말이 됩니까? 개천가에다가 만들어놨다니까, 이 헬기장을. 그리고 소방대원분들 중에 저 가까운 분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교수님. 그나마 새로 지은 소방서에서도 옥상에 헬기장 짓는 거 싫어한대요, 소방대원들도. 싫어한대요. 거기 알바른 거 뭐 헬스장도 만들고 여기 자꾸 하면 소방대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다 서로 남 핑계야. 소방대원들은 정치권이나 주민들 핑계대면서 없애려고 하고, 주민들은 정말 시끄럽고 집값 떨어진다고 없애려고 그러고, 서로 윈윈하면서 남 핑계만 대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결론은 한국 사회는 계속 이상해요, 계속.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런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하루에 4-5번씩 뜬다고 되어 있죠, 이 헬기가. 이건 제가 만든 슬라이드 아닙니다. 하루에 4-5번씩 루틴으로 써서 비행해서 출동하는 출격해 올라가는 영국의 이 소방대원들, 우리가 하드웨어가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장비와 어떻게 보면 더 좋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여기는 저기 판례법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은 법체계도 더 나이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법 한 번 바꾸면 정말 힘들고, 의원님께서 노력을 아무리 해주셔도 영국의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저희가 못해가는 거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에. 여기서 하루에 4-5번씩 뜨는 떠가는 이런 모습들과 이 소방 내에서의 모습들과 서로의 민원 핑계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는 여기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개천바닥에 해놓고 그
언론인분들이 가서 취재를 하시니까 근데 그 소방 간부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개천 바닥에다가 1년에 너다섯 달이면은 빗물에 잠기는 개천에다가 폐기장을 옮겨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소방 여기 있다가 해서 여기 도반 소방서 위에 있던 걸 옮겨놔도. 이런 정도의 진정성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델리키트한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겉에 대충 발라가지고 올라오는 거 이게 되겠지만, 같은 소방서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4-5번씩 쓰는 런던의 이런 현실과 한국의 이런 것들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떻게 휴먼 팩터에 의해서 조금 더 개선이 안 된다는 걸 의원님께서 꼭 알아주시고, 여기서 좋은 제도들이 많이 지원안들이 나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꼭 적어도 의원님들 본인이 시간이 안 되실 거니까 그렇게 되시면 보좌관분들이라도 보내서 반드시 끝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제도 개선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건 같은 거 거의 매일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를 거대하게 해서 무슨 적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들이 보고선상에서 굉장히 아주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전문 방향으로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조직적으로 방해할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트는 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몸에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속고층이 이런 걸 갖다가 나쁘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온 게 동료로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동료로서 협업자로서 왔습니다. 전 소방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2011년부터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비행을 합니다. 여기 소방 간부 계신 분들도 아마 제가 비행해서 같이 자기 손에 피 묻혀가면서 비행한 분들 저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주한미 의무사령관입니다. 제가 그때 2003년에 미국에서 왔을 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미군들만 비행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소방대원들조차도 그 누구도 제가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 근데 여기 미군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군장 사태 이런 것도 이 미군들입니다. 데스크톱 팀들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같이 비행했습니다. 진정성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늘 제가 약간 여기 늦게 온 것도 바로 이 팀들이 오늘도 들이닥쳤습니다. 인스펙션 팀입니다. 인스펙션 팀. 미국 백악관에서 온 인스펙션 팀이 오늘 오전에도 저희 병원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사정 고지가 없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희 병원 로비에 와서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드릴을 걸 테니까 몇 분의 헬기가 날아오는지 몇 분의 환자를 이송을 완수하는지 보겠다고 미 백악관, CIA, 화이트하우스 메디컬 유닛에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 병원을 한마디로 털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냥 들이닥쳤습니다. 그냥. 시험 노티스 하나 해주고. 오늘은 그나마 나온 겁니다. 어저께 제가 미리 알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은 로비로 그냥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진짜 현장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현장에 통보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수석부장을 보내셔가지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현장을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희가 조직 일체성, 방향성을 가지고 잘 잡는다 그래도 그게 실제로 끝까지 그 방향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이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걸 누가 확인하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한국의 노동자지만 그런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 레벨의 치료 수준을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새로 부임한 신임 본부장한테 보고를 할 때 나쁘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없는 패러다임을 지금 기존에 어떤 요번에 뭐 제천 지난번에 찜질방 마찬가지로 요번에 병원 이러면서 계속 사고가 크게 터질 때마다 이슈가 될 때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단지 크게 터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한국 사회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리셋해서 가지 않으면 진정성 있게 리셋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위에서 청와대에서 아니면 세종청사에서 아니면 여의도에서 적폐청산하자고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자기 손에 피를 발라가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행정조직, 관료조직 그리고 수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건 거대한 무슨 뭐 이해 안 될 겁니다. 전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정말 구급대원들과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구급대원분들이 어떻게 이 환자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닿지가 않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타임테이블 한번 보십시오. 17시 27분에 출동 요청이 오고
의료진 탑승을 한 5분, 5, 6분 내에 하고 환자를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곧장 태우는 게 한 20분. 그리고 병원에 다시 돌아오는 게 25분 걸리죠. 그렇죠? 이 프로토콜을 보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번에 북한군 환자가 넘어왔을 때 미군들이 저희 병원에까지 더스토프 팀이 미 육군 의무 항공대가 타고 헬기를 이송해 오는데 23분 걸립니다. 23분. 그리고 저희 병원에 도착해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방으로 올라가는데 응급처치 다 끝내고 치열 4개, 피 4파인트 주고 기관 삭관하고 하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판문점에서부터 수술방까지 들어가는데 딱 1시간 걸린 겁니다. 그런 플로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북한 환자만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영현 본부장님이 처음에 저희 경기도에 부임하셨을 때 소방조직 내에서조차도 제가 하는 저 액티비티를 저 월드스탠드 전 세계 선진국에 산다 그러면 다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서 받아야 되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것들을 이영현 본부장한테 중간관리자 그룹에서 굉장히 나쁘게 보고를 해서 이영현 본부장님 회의 속상해서 이영현 교수님이 실제 이게 이국종의 개인 택시야 하지 말라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불러갑니다. 아니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많이 보시고 아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권은 여기 뒤에 서 계신 여기 기자분들, 언론인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 인데서 인스펙션에도 받고 계속 서베일런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그런 조직에 노출되어 있는 관료 조직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런 일을 하고 다녀도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여기서 아무리 행정조직을 좋게 만드시려고 해도 그걸 실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인적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핵심 가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으면 전혀 개선이